안녕하세요, 가꾸레 서문입니다. 자, 오늘은 한대들 범퍼를 끼운 지 진짜 40일이 넘었습니다. 한 41, 2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야네들 상태를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뭐 화분떡을 지원해줘야 하면 지원해주고, 소비장을 지원해줘야 되면 지원해주고, 그러려고 오늘은 내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는 건 무분별한 농약 때문이라오. 놈바 대충 잡으려다 꿀벌을 잡았소. 꿀벌이 사라지는 건 무대포 농약 때문이라오. 소독한다, 예방한다. 이놈은 꿀벌 압축을 안 한 벌입니다. 압축을 안 한 벌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에들은 소비 지원이 필요 없을 겁니다. 지금 화분떡은 다 먹었어요. 핑계 대지 마오. 이상 기우라 탓하지 마오. 꿀벌이 사라지는 건 압축을 안 한 벌이라 이거는 농약 뭐 소비를 자주 넣어주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화분떡만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산란 면적이 얼마나 나갔는 걸 한번 봐야죠. 화분떡을 넣어주든 안 넣어주든 일단 산란 면적을 봐야 되니까. 여유장입니다. 여유장이고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고요. 외부에서 가져온 밥 갖고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장은 아직 뭐 특별한 어떤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다. 격리판의 벌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제산란은 들어갔고 현재 여기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약 3분의 1 정도 남았죠. 이제 뒤에도 마찬가지로 3분의 1 정도 밥장이 남아있고 제산란 들어왔고, 자, 이놈도 지금 확장이 많이 됐죠.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뒤쪽에는, 자, 이쪽에는 알이 들어와 있어요. 제산란 들어왔다는 얘기고,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여왕을 많이 죽여요. 벌 키우는 사람들이 정말 여왕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여왕이 붙어있는 소비는 한 번에 붙여주지 말고 살살 건드려서 벌과 벌이 서로 비끼게끔 해준 다음에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3번 장인데 조금 뭐냐면 무겁습니다. 자, 알은 다 되어 있고 야도 3분의 1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쪽으로 벌들이
남쪽에서 산란을 놨다가 지금 북쪽으로 싹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장. 이번 장도 약 3분의 1 정도의 밥이 남았고, 앞뒤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봉충과 애벌레 알들이 들어있고, 거의 비슷하죠? 1번 장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안에도 밥을 파먹고 있고요. 바깥쪽에는 밥을 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쪽에서 이제 얘네들이 확장을 나가야 되니까 이쪽 뒤쪽으로 북쪽으로 지금 산란이 확장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확장을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밥을 퍼야 돼요. 퍼서 앞쪽 1번 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나는 아직 밥장은 그대로 있고 약간 파먹고 1번 밥장도 중간에 약간 파먹었어요. 파먹었는데 다시 밥을 채운다는 건 뒤쪽에 있는 밥을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쪽을 파서 앞쪽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1번 밥장과 6번 밥장에 퍼서 옮기고 있는 거죠. 그 새끼들은 이제 태어나면 1번에 가서 밥을 파먹고, 바깥쪽에 와서 밥을 파먹고, 또 안쪽에서도 파먹고. 이게 압축은 안 했지만 압축한 거 똑같은 상황이 된 거죠. 여기서부터 산란을 시작을 해서 점차 뒤로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죠. 왜냐면 벌들이 밀리면 요 뒤에까지 옵니다. 뒤에까지 밀리면 오기 때문에 여왕이 산란하기도 좋죠. 근데 우리가 압축을 해버리면 산란하기가 좀 어렵죠. 꼭 필요한 장에만 산란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압축을 해주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놈들은 화분떡이 떨어졌기 때문에 양은 화분떡이 좀 늦었죠. 왜냐면 다 먹기 전에 화분떡을 교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좀 늦었어요. 조금 더 빨랐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분떡 넣어주는 게 조금 더 빨랐어야 된다. 화분떡이 떨어지기 전에 한 3분의 1 가량 남았을 때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거둘 수가 없다 보니까 화분떡 넣는 게 조금 늦어졌고요. 이놈들은 이제 버들가지가 지금 폈기 때문에 버들가지를 화분을 물고 들어옵니다. 이놈은 세력이 좋죠. 세력이 좋은 거는 뭐 걱정할 것도 없고 특별하게 뭘 볼 것도 없고. 자, 이건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입니다. 굉장히 세력 좋죠. 근데 야는 신왕이에요. 이거는 구왕,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입니다. 이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은 세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죽지는 않을 것이다. 자, 얘는 화분떡이 3분의 1이 남아있죠. 안에는 습기가 엄청납니다. 그만큼 날이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하게 되면 얘네들이 벌통을 컨트롤을 못합니다. 요 정도 남았을 때 새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구멍을 딱 뚫어놨더니 세 군데 구멍을 지금 제가 칼로 뚫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부풀질 않죠, 뚜껑이. 지금 요것도 이제 거의 다 먹어가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 이남이표 화분떡입니다. 이남이표 화분떡을 지금 계속 먹이고 있는 것이고, 습기를 해결 못하니까 이렇게 곰팡이가 슬죠. 화분떡 찌꺼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밀랍이 있으면 이런 게 습기를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벌들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곰팡이가 쓰는 겁니다. 외부 여유장의 벌은 없습니다. 이제 얘네들 이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뭐 줄어들기도 했을 것이고, 좀 외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화분 꽃가루도 지금 가지고 조금씩 들어오고, 좀 땅에 들꽃이 지금 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간 놈들이 좀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이놈은 여유 밥장입니다. 여유 밥장인데 세력이 약한 만큼 벌들도 그만큼 없고, 바닥에는 곰팡이가 좀 쓸어 있습니다.
요놈들이 밀랍을 갉아내고 그 밀랍이 떨어지면 벌세력이 좋으면 얘네들이 청소를 하는데 벌세력이 좋지 않으면 그걸 청소를 못해요. 그럼 거기에 습기를 만나면 또 곰팡이가 생기고. 격리판에는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뒤쪽 같은 경우는 북쪽이죠. 해가 여기서 이렇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내검을 할 때 그 잠깐 햇빛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게 산란장입니다. 이게 산란장이고 여왕은 여기서 돌아다니고 있고. 야, 근데 이거 괜찮나? 아직까지 애벌레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애벌레가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아직 3분의 1이 넘게 남아있죠. 밥이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이제 반절 조금 확장을 한 겁니다. 어우씨, 앞에다 놨더니 벌들이 못 들어가. 자, 요놈이 보온판이죠. 근데 얘네들이 부족하면 보온판 안쪽으로 산란을 들어갑니다. 근데 요거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들어갔네. 자, 보온판인데 지금 산란이 들어갔어요. 앞쪽으로 산란이 들어갔다. 뒤쪽에도 산란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야는 현재 보온판을 산란장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보온판을 산란장으로 쓰고 있고 반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산란장은 반은 조금 넘어갔고 3분의 1 이상이 남아 있고, 그러니까 두 장에서 지금 산란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놈들은 세력이 약하니까 새끼를 거두는 것도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랍을 긁어낸 걸 청소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습을 만나면 곰팡이가 쓸기 시작을 해요,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내검을 할 때 바닥에 있는 것도 좀 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습기도 칼 끝에 힘을 주고 이렇게 습기도 같이 긁어 주는 게 좋습니다. 얘네들은 이게 석장 이상 나가야 얘네들이 제대로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벌이 석장벌 될 때까지는 청소도 좀 도와주고, 물론 뭐 날이 따뜻해지면 지네들이 관리가 되겠죠? 그러면 상관이 없으니까. 지네들 스스로 관리할 때까지는 바닥 청소를 좀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벌들은 뒤쪽에 북쪽에 습기가 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밀칼로 가지고 바짝 딱 대고 벽쪽에 바짝 대고 이걸 긁어주면 이렇게 습기가 올라옵니다. 요런 걸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곰팡이가 쓰는 일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화분떡 먹는 양이 굉장히 적죠. 적으니까 안 넣어줘도 돼요. 지금은 안 넣어줘도 되는데 이제 제가 일을 다니다 보니까 얘네들 제때 화분떡을 못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일찍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남아 돌아가는 게 낫겠죠.
끼었네. 에이. 여왕도 금방 이렇게 끼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게 좋다. 숯벌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만드는 게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상단 쪽에 숯벌도 생산하고 있고. 전부 구멍을 3개를 내줬죠. 내주니까 통이 부풀지를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 약한 벌 한번 봤고요. 강한 벌,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 2개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원해주신 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벌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살아나긴 살아날 것이다. 그다지 빨리 크지를 못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야, 위험하네. 이야, 벌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벌들의 힘도 없고 활력도 없고,
쟁이판에는 이렇게 붙어 있고, 산란도 있고 애벌레도 있고. 여왕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있긴 한데 여왕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결국은 보호해줄 군세가 없다 보니까 그만큼 얘네들이 힘들다 이거죠. 확장을 나가긴 나갔습니다. 근데 벌 개체 수가 너무 적다. 벌 개체 수가 어느 정도 돼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적은 거죠. 살아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얘네들은 진짜 살아나기 어렵다. 이놈들은 어찌됐건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씨, 그 사이에 또 끼어있네. 아이고. 어찌됐건 추위가 조금 오그라들면 좀 낫긴 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가 있을 것 같다. 뭐 살아났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없을 가망성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우리 시청자분이 주신 벌통이라 제가 작년에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어렵다. 자, 요거는 분봉 들어온 벌입니다. 분봉 들어온 벌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봉 들어온 벌은 세력이 좋죠. 세력이 작년에 이 벌은 분봉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소비를 제가 2개만 쓰고 나머지는 신소비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벌이 괜찮은 상태다. 야, 얘네들도 다 먹었습니다. 얘네들도 늦었죠. 화분떡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볼 수 있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이제 밤에 소문내금 밖에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열었을 때 다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요놈은 구멍을 뚫어줬는데 얘네들이 스스로 메꿨어요. 나머지 공간에서 계속해서 나오긴 하는데 밀랍으로 얘네들이 메꿔놨습니다. 밥장은 아직 든든하고요. 벌은 이제 밥장 쪽에 밥을 많이 파먹었어요. 밥장 쪽에 밥을 많이 파먹고 이거 이 새끼들 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밑으로 흘러버려.
요놈도 압축이 안 들어간 거예요. 요놈도 벌 세력이 좋기 때문에 압축을 안 한 그 상태로. 야, 굉장히 가볍습니다. 야, 거의 산란을 다 나갔어요. 끝에만 요만큼만 지금 밥이 있고. 반대편도 거의 산란을 다 나갔습니다. 제 산란을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야도 가볍습니다. 요놈도 끝트리만 밥이 살짝 남았고, 보시면 요거는 지금 산란에서 겉 태어날 때고, 요거는 인자 봉충이 된 거예요. 반대편도 약간만 밥이 남았고, 야가 빠르다는 얘기죠.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벌통보다 야가 확장이 빠릅니다. 지금 자,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 아, 뒤에까지 밥장을 파서 산란을 다 들어갔어요. 벌통 바닥은 벌이 있는 곳은 깨끗합니다. 이쪽 반대편은 좀 지저분한데 바닥은 그래도 좀 깨끗한 편이다.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야는 밥장입니다. 밥장 그대로 존재를 하고요. 안쪽도 밥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좀 파먹었다가 다시 채우고는 있고, 바닥은 깨끗한 편이다. 벌이 있는 바닥은 깨끗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온장이죠. 보온장 밥장인데 마지막 장이에요. 근데 벌이 이렇게 늘어붙어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여육장을 넣어놓으면 넣어놓을수록 좋을 게 없다는 얘기죠. 왜? 여육장을 넣어놓다 보니까 벌들이 밖으로 나와서 대기하는 놈들이 많은 거고, 그러면 산란이 그만큼 적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압축을 안 한 상태에서 밥이 많으면 여육장을 안 넣어줘도 좋죠. 여육장 대신에 여기다 보온판을 하나 딱 끼워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보온판을 이 여육장을 빼주고 밥 딱 끼워주면 야가 보온력이 훨씬 좋고, 벌들도 앞쪽에서 놀지 않고 안쪽으로 다 밀려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산란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육장이 이렇게 압축을 안 해서 밥이 많으면 여육장을 따로 안 넣어줘도 괜찮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화분떡을 한 2개 그냥 올려놓고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죠. 자주 제가 벌을 못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벌 세력도 좋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화분떡을 그냥 2개 정도 한꺼번에 넣어줘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세력이 좋고 걱정할 게 없는 벌들은 화분떡을 2개를 같이 넣어줘서 뭐 될 수 있으면 벌통을 안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어린 벌이 될 수 있으면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보온장을 벌통을 열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야 열어봐야 되겠지만, 자, 요놈은 숯벌이죠. 숯벌을 생산해 놨다가 지금 버리려고. 자, 결과적으로는 화분떡을 다 갈아줬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이 주신 벌은 화분떡을 못 갈았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벌들이 잘못하면 사라질 것 같다. 아직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얘네들이 확장기가 오죠. 꽃피는 춘사물이 오면 확장기가 오는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꿀을 먹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근데 나머지 벌은, 분봉 들어온 벌도 이거는 꿀 들어오기 전에 분봉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벌을 2통을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도 이게 분봉 확률이 높아요. 저놈도 꿀을 먹고 분봉까지 가능하다. 근데 요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은 분봉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꿀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자, 그렇긴 해요. 이게 올해가 어쩌면 아카시가 좀 빨리 필 수도 있죠. 아카시가 좀 빨리 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초조해할 수는 있는데, 이런 볼통 아니면 요 볼통은 가망성 없다고 봐야죠. 꿀 먹기도 어렵고 분봉은 둘째치고 꿀 먹기도 어려운 벌통입니다. 요 정도만 아니면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 요놈 같은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뭐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도 지금 분봉하고 꿀까지 먹을 수 있는 거고, 분봉 들어온 요놈도 분봉하고 꿀까지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뭐 물론 만일 합봉을 한다고 해도 아카시 꽃이 필 때 그때 벌통을 치워버려도 되거든요. 그 자리에 다 떨어버리고. 그러면 알아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합봉 위주보다는 현재 잘 크는 놈들을 잘 기르는 게 좋습니다. 잘 크는 놈을 잘 기르는 게 좋지, 무조건 잘 합봉을 해서 크게 키우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린 것처럼
압축을 안 한 벌은 북쪽 뒤쪽으로 밀고 나갑니다. 산란을 압축을 안 해놨기 때문에 소비 전체적으로 앞에 석장이라면 소비가 석장이라면 석장 남쪽으로 산란을 갔다가 이제 따뜻해지면 따뜻해질수록 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북쪽 뒤쪽으로 산란을 계속 밀고 나가니까 결국 소비종은 안 해줘도 되죠. 소비종은 안 해줘도 뒤로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산란장이 석장 들어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밥장이 2장 이제 봉온장으로 쓰죠. 그러면 총 5장의 소비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는 왜 바깥쪽에 밥장에 산란이 들어갔다 그러면 벌이 꽉 찰 겁니다. 이 통 안에. 왜냐면 바깥쪽에는 경림판 뒤쪽에는 여왕이 잘 안 넘어오고 북쪽 경림판 안쪽 뒤쪽으로만 여왕이 계속 밀고 나가고 벌들도 그렇게 밀려가기 때문에 뒤에 산란을 다 채우고 경림판 바깥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지만 다음에 제가 본다면 굳이 안에까지 열어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벌 키우는 걸 여러분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열어보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벌이 확 이게 압축을 안 하고 이런 상태로 키웠다 그러면 외부 밥장 바깥쪽 경림판 뒤쪽에 여유장만 확인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서서히 뒤쪽으로 북쪽으로 산란을 밀고 나가기 때문에 여유장까지 산란을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다. 이제 더 따뜻해지면 한꺼번에 이제 폭발적인 산란을 나오면 상황은 달라지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그죠? 분봉 들어온 벌과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은 여러분 보셔도 증소가 필요 없죠. 따로 소비를 다시 넣어줄 필요가 없다. 왜? 북쪽으로 계속 파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도 세력은 소비는 적지만 세력이 그만큼 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림판 뒤쪽으로 벌이 산란을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여유장을 다시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벌이 완전히 오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우리가 그걸 충감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증소를 할 때는 항상 경립판 뒤쪽에 있는 여유장을 확인하고 증소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여유장의 산란이 내 손바닥만큼 산란이 나갔을 때 그때 안쪽으로 밀어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보여주기가 참 좋죠. 왜냐 압축한 벌통이 있고 얘는 압축을 했잖아요.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도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일이 넘었는데 증소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보기가 좋잖아요. 그에 비해서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벌통하고 분봉 들어온 벌통은 내가 여유장을 따로 넣어줄 걱정이 없어요. 왜? 북쪽으로 계속 산란을 증가해 가니까. 얘는 북쪽으로 가는 거죠. 뒤쪽으로. 그러니까 여유장은 항상 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장만 보고도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우리 시청자분이 주신 벌이나 장수 농약농법에 살아남은 마지막 여왕은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게 좋죠. 뒤쪽으로 산란이 얼마나 밀고 갔는지, 그 다음에 여유장에 산란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보고 증소 타이밍을 잡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증소한다고 해서 뭐 산란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증소한다? 이런 생각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증소를 늦게 하고 벌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나중에 여러분이 여유장을 딱 넣어줬을 때 한꺼번에 산란을 다 나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벌이 병에 노출이 안 됩니다. 관리하는 벌들이 많기 때문에 성충들이 애벌레를 관리하는 성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들한테 병은 그만큼 잘 안 든다, 병이 잘 안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너무 헐렁헐렁하게 해서 급한 마음에 소비를 계속해서 증소를 해주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